암 치료는 우리가 과호흡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정도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과호흡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암을 비롯한 난치병과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호흡의 문제를 파악하여 가호흡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치유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의 문제가 중요한 수험생들이나 신경이 예민한 젊은 여성들과 주부들도 자신의 호흡이 과호흡이 아닌가 살펴보고 자신의 건강을 돌아봐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과호흡을 논하기 전에 정상적인 호흡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아야 가호흡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생후 3세까지는 자연스럽게 아랫배로 호흡을 합니다. 아랫배로 깊이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정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좋지 않은 기억과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지면서 점점 아랫배에서 가슴 위로 올라오는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슴으로 호흡한다고 해서 흉식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에 비례해서 아랫배에서 가슴 위로 올라오는 호흡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 아랫배에서 점점 가슴 부위까지 턱까지 올라오는 낮은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호흡이 점점 가슴 위로 올라오는 정도와 횟수를 파악하면 언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질환을 겪을 것인지를 예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성 환자들과 주부들을 보면 거의가 대다수가 가슴으로 호흡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가슴으로 점점 올라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변비에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변비에 걸린 사람, 변비를 하는 사람들은 가슴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비를 고치려고 어떤 의학적인 방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호흡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대인들이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생명의 기초가 되는 호흡에 무관심해지면서 모든 병에 뿌리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아랫배로 호흡을 하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슴을 벌리고 코로 숨을 들이키며 우리의 폐가 팽창되면서 가슴과 배를 구분해주는 행경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장부를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행경막이 장부를 누르게 되면 아랫배 앞뒤 부분이 앞과 뒤의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게 되고 배의 양옆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아랫배 호흡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연료가 들어가 펌프가 작동하면 주변을 데워주고 활성화시켜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랫배 호흡을 통하여 행경막이 장부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인체 유익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아랫배 위치에 있는 장부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므로 장의 원활한 활동을 도우며 장이 원활히 움직임으로 인해서 변비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내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들이 생존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도 하게 하므로 인체 내에서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더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스승하강의 원칙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므로 건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의 면역 시스템인 백혈 중에서 림프구가 우리의 장의 대부분이 존재하는데 장에 있는 림프구들은 마치 휴면 상태에 있는 것 같이 존재하다가 비상사태 같은 것이 발생하면 깨어나 활동을 합니다. 깊은 아랫배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행경막이 장을 눌러줌으로 인하여 림프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강화시키므로 우리가 난치병이라 불리는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의 두 기능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 인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인체를 건강하고 균형 있게 유지케 하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심신의 안정을 유지토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랫배 깊은 호흡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들이킨 숨을 아랫배까지 끌어내리는 아랫배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가슴 위까지, 어떤 분은 젖꼭지서부터 목 사이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호흡을 하지 못하는 가슴호흡, 다시 말하면 흉식호흡이나 흉적 호흡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신경성이나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 등의 난치병의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과호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 들어본 분도 계시고 처음으로 들어본 분도 있습니다. 과호흡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급작스러운 극도의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충격 혹은 공포 등을 통하여 들이킨 숨을 아랫배까지 끌어내리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가슴 부위나 턱 밑까지만 숨을 들이키고 내쉬므로 말미암아 들이킨 산소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반면 내쉬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갑작스럽게 많아짐으로 생기는 현상으로 체내의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히 줄어들므로 생기는 현상이 바로 과호흡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어 동맥혈의 이산화탄소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상태를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체적 이상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도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원인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호흡의 조절이 신체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구에 따라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과호흡이란 이유도 없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호흡을 하는 동안에 더욱더 답답해져서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실신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호흡에는 원래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해야 하는데 지나친 호흡으로 인하여 호흡수가 늘어나는데 이런 호흡을 바로 빈호흡이라고 합니다. 몸 안에 탄산가스가 너무 밖으로 나와서 일어나는 점에서 과환기 증후군 또는 과호흡 증후군이라고도 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평균적으로 코로 숨을 쉬면 분당 4리터 내지 6리터 정도의 공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면 과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호흡은 질환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입으로 숨을 쉬는 나쁜 버릇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특히 신경 예민한 젊은 여성들이나 수험생들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부들에게 발생률이 높으니 여러분들 꼭 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과호흡으로 인해서 생기는 신체적인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갑자기 하반신이 마비되고 심할 경우 상반신까지 굳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두 번째, 혀가 꼬이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발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호흡기계, 호흡의 욕구가 증가되어 호흡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 가장 흔한 현상입니다. 과도한 호흡이 끝난 후에는 낮은 혈중 이산화탄소에 반응으로 호흡량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몸의 과도한 알칼리증에 따른 증상, 각종 전해질 이상이 나타나 어지러움, 감각 이상, 손발의 경련, 근육의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가슴에 통증이 생기거나 팔다리가 꼬이는 느낌이 들며 숨이 매우 가빠라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신경근육계와 뇌파상의 변화가 오고 증상이 지속되어 호흡이 빨라지면 혈액이 점점 알칼리되므로 심장의 맥박이 불규칙하게 되는 부정맥이 발생하며 심근헌혈 증상이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과호흡이 장기간 되면 장이 냉랭해집니다. 내 배나 발이 차가운 경우 대개는 과호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발이나 배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과호흡에서 벗어나 깊은 호흡을 하여야 합니다. 과호흡으로 인하여 장이 냉해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몸의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장이 냉해지는 원인은 체내의 이산화탄소가 정상치를 유지해줌으로 인하여 체내에 발생된 열을 보존해 주는데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정상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인체 내 체온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장이 냉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은 방사선 치료나 향암 치료로 인하여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를 배출하기 위해 호흡이 평소보다 빨라지게 되는데, 호흡이 빨라지게 되면 자연히 호흡의 깊이는 낮아지고, 그로 인해 산소 흡입량은 줄어드는 대신 활성산소의 증가로 생긴 가스와 이산화탄소가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게 되어 장의 온도를 비롯한 체내의 체온이 낮아지면서 체온이 저하되어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을 비롯한 난치병이나 생활습관병 환자들이 온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치료 중에 자신의 가호흡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지구의 열이 우주로 사라지는 것을 막고 열을 보존함으로 지구가 얼지 않고 생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화산 폭발하면 내게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나 사실 화산 폭발이 지구상에 전혀 없었다면 지구는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화산 폭발 시에 생기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의 열을 보존케 하므로 지구가 얼지 않고 생존케 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태양열을 흡수하지만 얼음은 열을 반사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기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열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 지구의 열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화산과 바다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여 지구가 멸망치 않고 생존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체내에서도 산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통하여 우리 몸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사실에서 우리의 가호흡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까 말한 가호흡의 그런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자리에서 똑바로 눕힌 후 꼭 조이는 옷을 느슨하게 하는 등 심신의 안정을 취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하며 코로 숨을 들이쉬게 했다가 입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게 합니다. 그런 후에 수면을 취하도록 합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비닐봉지는 코나 입에 대어 그 속에서 재호흡을 하게 하는 것으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꽉 대지 말고 느슨하게 하여 밖의 공기도 일정량 호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게 하는 정신과적인 문제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갈등을 정신치료 등으로 우선 해결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보조 수단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많은 경우 무의식적으로 여러 힘든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타인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정작 환자 본인은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호흡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증상을 세심히 살핀 후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